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리플 XRP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들 및 소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큰 호재가 나올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도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주섬주섬 모아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점에서 추매하신 분들 혹은 최근에 낮은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딜립 라오가 올린 그 트윗에 관한 것입니다. 라오 삼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리플사의 뉴욕에 있는 그 사무실에 일본에서 이렇게 은행 관계자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찾아온 은행의 이름을 보면은 타지마 신킨 그리고 만슈 신킨 두 곳 은행에서 리플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많이 오셨죠?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야쿠자 같은 포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제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자세한 것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까지 리플사 회사까지 와서 미팅을 가질 정도면은 사업상 꽤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뭔가 소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역시 딜립 라오의 트윗이었는데요. 이 트윗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몇 시간 안 있어서 딜립 라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꼬리 형님 같은 경우도 캐나다 총리랑 그 사진 찍은 거 올라왔었잖아요. 그거 바로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었는데, 어떤 분이 다행히 이렇게 캡처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윗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리플넷에 파트너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3개 은행, 그리고 쿠웨이트의 2개 은행, 바레인에 하나, 그리고 오만에 하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2여 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중동,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었는데 이 트윗을 삭제를 했어요. 왜 삭제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 미국 그 이란 제재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뭔가 저희들이 알아서는 안 됐거나 아니면 아직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삭제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우리는 중동에서 오는 석유, 돈을 아마 리플렛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딜립 라오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마케팅을 정말 잘해주고 있죠. 다음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부분이죠. 최근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바로 AFP 2018이고 시카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AFP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라고 해가지고 그 금융 전문가들의 연합 모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금융 전문가 협회에서 모임을 했었고, 스위프트가 나와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패널 2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서 게스트로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리플사의 직원, Director of Corporate Payments, 기업 간 그 지불, 그것의 담당자인 라이언 게일러를 불렀죠. 그래서 같이 오늘 아마 모임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조용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큰 어떤 것이 나오진 않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스위프트사 직원들의 이렇게 껴가지고 뭐 거의 적과의 동침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더라도 리플사에서 한 과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과 스위프트넷에서 이제 스위프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모임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업상의 이야기도 하고 이처럼 계속 이렇게 인연을 다진다 그러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랑 리플사가 꼭 라이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함께 협동하거나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혹시 누가 압니까?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그마한 상장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토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거래하는 것 중에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수합을 한다고 해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수합을 하는데, 이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페어가 없이 그냥 원하는 걸 찍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리플하고 에이다를 바꾸고 싶어.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른 예로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V체인이 있다고 치면 난 V체인이랑 에이다랑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정해진 페어에 상관없이 이렇게 수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리플 XRP를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소에 돈을 넣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물론 일주일 정도 걸리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빵원이에요. 수수료가 빵원인데 좀 더 빨리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와이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데,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은 피가 비쌉니다. 한 한국 돈으로 35,000원 막 그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신용카드로 바로 기다릴 필요 없이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토로라는 곳인데요. 이토로는 이제 영국과 다른 몇몇 나라에 그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국제 거래 플랫폼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외환 거래가 있고요. 주식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호화폐 역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지원되는 지갑들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코인, 그리고 위에 비트코인이 있겠죠. 이런 곳에서는 이제 지갑을 지원을 했는데 리플 XRP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 리플 XRP 지갑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리플은 시총 3인데 왜 자꾸 라이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보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느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증권 토큰이다라는 그 의혹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코리 존스는 아마 SEC는 절대로 리플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지만, 어제 또 제가 전달해드린 뉴스에 보면은 SEC에서 앞으로 증권형 토큰과의 분류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또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는 SEC에서 이렇게 빨리 나와서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일이 터졌을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리플 XRP가 증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XRP의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것에 관해서 항소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해외로 사무실을 옮겨서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핀센 금융범죄관리국에서 통화로 지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센의 허락을 받고 리플 XRP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벌금도 엄청나게 냈고요. 벌금 내면서 미국 재무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리플 XRP를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EC가 증권으로 규정을 하면은 그 핀센이랑도 마찰이 생기겠죠. 여기서 또 여러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기부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증권이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또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리플 XRP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권으로 판명을 해버리면은 더욱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핀센에 관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리플사가 소송을 몇 번 걸렸었죠. 가격 조작한다고 소송을 걸렸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핀센에서 나온 판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SEC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를 굉장히 잘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플사에서 그동안 SEC로 이렇게 파견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거죠. 이러한 이유로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로 분립된, 독립된 회사와 이제 암호화폐입니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DCEX 같은 그런 그 리플 XRP를 기축으로 하는 그 거래소가 있죠. 이런 거래소를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고 거래소를 열었기 때문에 그 SEC 입장에서는 만약에 리플 XRP가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
DCEX에서 완전 짬뽕으로 섞어찌게 해가지고 그 XRP랑 암호화폐랑 증권형 토큰이랑 아닌 거랑 막 섞어서 막 거래를 하게 허가를 내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고, 사실 제 생각인데 그 SEC 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만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잠깐 보여드릴 텐데, 리플사는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연결된 끈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화제가 됐었던 미국 이제 정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겨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브스지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이 코인 얼럴트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여기에는 새로운 내용이 아예 없고요.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포브스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꽤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데, 여기서 리플에 관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9% 상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사 제목은 그동안 17%가 최근에 올랐는데 앞으로 289%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피콜로 그 보고서가 있었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그것과 리플 3분기 보고서 판매량 증가에 대해서 관련을 해서 추측을 해보건대 판매량은 1600만 달러에서 9800만 달러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리플 XRP의 가격이 289%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측성 기사입니다. 추측성 기사였고요. 자, 다음은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리플 리들러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리플 리들러가 이야기를 했었죠. 11월 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 눈앞에 딱 벌어진 일은 없는데 가격은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리플 리들러가 의미한 바가 뭔지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이제 저희들이 모르는 뭔가가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추측을 하건대 리플 XRP이 어느 기관에서, 어느 은행이든 어디서 가동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볼륨이 쭉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리플 리들러 안녕히 가십시오.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짝퉁이라고 약 올려서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전에 로비 리포트입니다. 리플사에서 그동안 전에 한번 로비 했었죠. 그것에 관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소가 미국 정부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식적인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리플랩 나와 있습니다. 리플랩이 로비를 했다. 얼마를 했느냐? 이제 9만 불, 한국 돈으로 1억 좀 넘겠죠. 그 정도를 정치권에 로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형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나와서 별 이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리플 XRP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를 이제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항상 응원의 글을 남겨주셔서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채널도 이제 약간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악플도 가끔 달려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게, 그 몇 명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